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LN입니다. 삶의 스토리 23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성장보다는 성공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을 보면은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보다는 성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개인적 관점의 성공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겁니다. 톨스토이는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소설만 쓴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사상가이기도 했고 교육자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작가이니까, 어쩌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잘 쓸 것인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잘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번뇌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설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소설가이자 사상가이자 교육자이자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나입니다. 자, 이 안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불륜, 연애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안에 자세히 책을 들여다보면 겉에서는 피상적인 어떤 불륜, 연애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성장하는 사랑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세 커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은 불륜, 한 커플은 무미건조한 커플, 그런데 한 커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성장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서문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조금 성장으로 조금 변화시켜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비슷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제각기 나름대로 이유로 성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로 한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성장에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성장은 무엇을 말할까? 성장은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찰은 스스로 반성도 하고, 스스로 심사숙고도 해보고, 스스로 통찰도 한다는 성찰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성찰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학습을 해야 또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스펙트럼이 자꾸 넓어져야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일 겁니다. 학습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되었든, 예를 들게 되면 어떤 강의에 등록을 해서 내가 수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처럼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관심 있는 영역들을 좀 찾아서 공부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이런 요인들을 내 삶에 조금은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내가 좀 이해하면서 내가 나랑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혹은 조금 더 나은 나, 조금 더 멋있는 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네 가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변화, 몰입, 소통,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네 가지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변화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뀌어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국 삶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타인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변화하는 영역 안에 나는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나는 진짜 변화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절대 정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변화하는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이 시간이 누적되면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피폐하게 만들거나 혹은 별 볼 일 없게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서 이런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는 행동으로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몰입은 우리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면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는 걸 몰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위의 모든 잡념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방해물들을 좀 차단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하고자 하는 곳에 아니면 바라는 곳에 나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오로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 사건이나 혹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던지니까 게임하는데 시간을 망각했다, 도박하는데 밤새 술 마시는데 밤새 스마트폰 하는데 시간을 망각했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몰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이나 스마트폰이나 밤새 술 마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성취감이나 스스로 만족감이나 스스로 대견해 그게 느껴졌다면 몰입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새 게임하고 나서 밤새 술 마시고 밤새 도박하고 나서 진짜 나 대견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몰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간만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센트 미아이라고 하는 작가가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떠한 활동 혹은 어떤 상황에 완전히 빠져드는 몰입을 경험할 때 가장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한번 나의 정신을 무언가에 집중시켜보는 의도적인 경험을 한번 찾아서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변화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제 소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통은 제가 삶의 스토리에서 좀 몇 번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감하면서 의사소통을 좀 잘하고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내 앞에 너가 있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는가, 볼 수 있는가,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앞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갖고 그 사람에게 좀 집중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좀 공유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소통이 있는 삶이 바로 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사회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눈은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타인과 앞에 있으면 타인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은 타인에게 가 있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너무 많이 가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의 마무리, 발달 과업에 있어서 마지막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밤까지 살면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밤까지 산다라는 것은 오늘만 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가 있는 곳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좀 정성스럽게 충실하게 좀 살아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원은 양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분하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죽음을 막연하게 인식하지 마시고 죽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게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의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정성껏 잘 살라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당신이 되었으면 합니다.